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1년 중 솔로들이 가장 싱숭생숭해지는 날이죠. 오죽하면 솔로가 크리스마스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에 대한 밈이 10수년 가까이 유행하기도 하죠. 간단하죠? 12월 23일부터 밤새도록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며 25일이 되기 전에 지쳐 골아떨어지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잠으로 후딱 보내고 그 다음날 깨는 거죠. 설마 올해도 이런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오늘 적당 덕후를 들으시면서 작은 희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적당 덕후가 설마 단체팅이라도 준비했냐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단체 소개팅 대신 이런 걸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 주장할 겁니다. 괜찮아, 솔로여도 괜찮아. 당신은 솔로여도 충분히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걱정 마.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어.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지금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아요. 덕후가 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저희가 지난 여름 쑥스런TV 지숙님과 함께한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인간이 만든 것은 더더욱 그런데 그중 대표적인 게 아마 사랑일 거다.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다. 지숙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충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유효기간은 최대 2년? 그렇게 짧아요? 그 사랑하는 감정이 막 그 유지되는 그 불타오르는 감정이 불타는 것까지는 감정. 불타는 건 진작에 끝나지만 진작에 그래도 그런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네. 가장 따뜻할 때가 최대 저는 2년이라고 생각해요. 설마 이거 본인 경험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 경험도 어느 정도 있어요. 굉장히 실례되는 질문이라면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는 2년 넘었습니까? 아니요, 안 됐어요. 아직은 그럼요. 아직은 이제 핫할 때입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리고요. 장기 연애를 지속하려면 유효기간 있다는 걸 담담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유효기간이라는 건 있는 건데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불꽃같이 타던 이거를 과학적으로 저는 이공계니까 고체 연료가 다 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액체 연료와 관성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렇죠. 그때부터는 다 타버린 고체 연료 자꾸 불을 붙이려고 그래. 언제까지 설레? 사실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것도 이상해요. 사람이니까 네. 당연한 거죠. 자, 시작부터 아주 훈훈하게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8년째 연애를 멈춘, 연애 시계가 멈춘 장기 솔로인 30대 여자 사람을 모셨잖아요. 오늘 모실 분은 20대 중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사실 20대 초반이죠. 그리고 이분 주장대로 하면 이분 무려 모태솔로입니다. 모태솔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쑥스런TV 지숙님과도 인사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쑥스런TV 지숙님 한참 언니인데 참 미인이시죠. 네, 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고 왔는데 네. 너무 예쁘셔가지고 네.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실물이 더 그쵸. 네, 확실히 예쁘신 것 같아요. 화장 더 예쁘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확실히 카메라보다는 그쵸. 카메라보다 실물이 언제나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네, 본인이 나오신 이유가요. 지숙님 미모를 칭찬하기 위한 것만 아니니까. 그죠. 다른 이유가 있죠. 네, 본인의 모태솔로 어떻게 탈출할까,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자리입니다. 저 오늘 테스트 받는 자리인가요? 진단. 상담. 테스트는 뭐 시험이에요, 시험도 아닌데. 이 정도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모태솔로님의 캐릭터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지숙님? 되게 밝으신 분이라는 에너지가 막 느껴지는데요. 저는 밝음과 함께 어두움이 느껴져요. 보통 첫 만나면서 이렇게 밝은 분들이 네. 내면에 그만큼 어둠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 연애를 아니 그것부터 검증해봐야죠. 본인이 지금 20대 초중반인데 아직까지 모태솔로라는 거는 약간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설마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럴 분이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죠. 응,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흔히 말하는 여성성,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솔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솔로십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솔로가 현재 진행형이다. 네, 현재 진행형일 예정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죠. 먼저 모태솔로님이 어떤 분인지 청취자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초반에 가까운 중반의 여자 사람이고요. 키도 평균 이상이고요. 피부도 흔히 말하는 백옥 같은 피부 굉장히 좋으세요. 직업도 직장도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잠시 휴직하고 다음 스테이지를 준비 중이시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직장의 선배들에게 귀여움을 한 몸에 받으셨다고요? 여성 선배는 물론 남성 선배들에게도 귀요미로 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주장대로라면 현재까지 모태솔로세요. 지숙님, 왜 이런 분이 아직까지 솔로인 겁니까? 진짜 미스테리인데요. 왜지? 첫인상만 보고 왜인지 한번 짐작을 해주시면요. 첫인상만 보고요? 네. 첫인상만 보고는 진짜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너무 이미지가 너무 귀여우시고 성격도 너무 밝으셔가지고 네. 모태솔로라고 해서 전 되게 의아했어요. 모태솔로는 더러더러 보시죠. 상담자들 중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덜어 보는데 네. 그분들의 아니면은-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 일반화하면 되게 위험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모태솔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이성을 만날 그 기회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남자들은 남중, 남고, 뭐 공대, 네. 군대, 네. 남초회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군대에도 여성이 있고 휴가도 나오고 애써 네. 이유를 찾자면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을 네. 수 있고. 해군인데 잠수함 근무하면 그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군은 잠수함에 여군 승조가 대형함들은 허락되는데 그러니까 잠수함 승조원도 아니었으면서 나름의 핑계를 찾자면 뭐 그렇다는 그렇군요. 거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눈이 뭐 본인의 기준이 또, 너무 또, 높아서 또. 눈이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문제군요. 아니.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신반의를 반대로 하셨군요. 그쵸. 이거 괜찮나? 싶으면 아닌 거야. 어제 방송을 못 들으셨겠지만 모태솔로님 네. 어제 기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만났는데 이성 만났을 때 반신반의할 때 있잖아요. 괜찮은 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만나보라고. 오. 여기서 혹시 오 이런 신선한 해석. 아니 우리 보통 약간 반신반의하면은 아닌가 보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면 시작해봐도 괜찮다. 오. 네, 본인도 그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반신반의? 아니요.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모태솔로니까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 그래도 뭐 누군가는 대시를 하거나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그냥 그런 거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제가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분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반신반의를 많이 했네. 나 그쵸? 이제 이유를 알겠다. 뭔가요? 그 보통 연애를 잘 시작 못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네. 자기가 꽂혀야 돼. 너의 마음 따위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할 뿐이야. 아유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제가 어떻게 돼요. 또 어떻게 있는 그대로 모태솔로죠. 아유 그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좋아해야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보죠. 모태솔로님은 정말 지금까지 이성과 교제한 경험 그러니까 연애라고 할 만한 거는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근데 썸 비슷한 건 있었죠. 설마. 근데 많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고백하거나 대시를 했던 남성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소개팅 하거나 그러면은 네. 더 만나보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기억을 더 과거로 돌려서 초, 중, 고까지 가봅시다. 그때도 누군가 뭐 사귀자고 고백하거나 그랬던 사람이 한 번도 없었나요? 일단 제가 여고를 나왔고요. 여고클이군요. 그리고 여대를 나왔습니다. 여고 그래 여대 아까 클이. 우리 남고 네. 그 공대 얘기가 진짜. 네. 그때 사실 저 좀 찔렸어요. 나다. 이건 나다. 바로 옆에 있다. 오케이 여고. 근데 여대도 소개팅 많이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하다못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저 여기서 내려요 하는 사람도 저 여기서 내려요는 일단 드라마고요. 일단 저희 학과가 일단 밤샘도 많았고 네. 이제 과제도 많기로 유명했던 학과여서 소개팅은 뭐 거의 뭐 연기과나 유아교육과나 이런 쪽으로 다 가고. 그렇게까지 말씀하면 학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네.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아무튼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없었어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누군가 좋아했던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모태솔로님이 그 사람에게 고백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근데 알더라고요. 뭐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분이 네.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를 너무 티냈구나. 그런가 봐요. 네. 고백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미 눈치채고 계셨구나. 네. 끝이에요 그게? 네.
잠깐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청취자분들 어느 정도 배경 설명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그 분은 저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설마 좋아하지 않는다고 직접 얘기를 했나요? 느끼셨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말하지 행동이나 이제 그런 거에서 보이잖아요. 난 아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넘버벌 랭귀지로 충분히 전달을. 그쵸. 가슴 아프다. 가장 마지막이 언제였어요? 누군가를 좋아해봤던 것? 재작년, 작년 그쯤. 벌써 그것도 시간이 꽤 지났네요. 네. 갑자기 말문이 턱 막히네. 어떡하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 정말 이렇다 할 네. 무언가가 정말 없습니다. 저는. 네. 근데 모태솔로인 이유가 뭘까요? 아까 피디님이 물어보셨을 때 네. 눈이 높으시거나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눈이 높다는 게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은 자기가 꽂혀야 자기가 좋아야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연애를 시작하기 어려워들 하세요. 왜냐면은 이게 반신반의를 안 하니까. 반신반의를 안 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연애가 네. 편하게 시작이 되려면요. 네. 여자는 보통은 남자한테 대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연애를 시작을 할 때. 그쪽에도 경우가 많죠. 대부분은 뭐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에게 호감 표시를 하는 이성과 연애가 쉽게 시작이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 어떤 남자한테 꽂혀야지 연애를 한다라는 분들은 네. 그 남자 기준에 완전 통과하는 부합하는 여자 아니고서는 이게 매칭이 안 되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연애하기 쉽지 않거든요. 모태솔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분석에 대해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과거가 막 머릿속에 네, 후루룩 지나갑니까? 파노라마처럼 이야. 지나가는데 꽂혀야지 사귈 수 있다라는 게 아무 남자가 아닐 거기 때문에 본인 기준에 딱 그 부합하는 그 남자여야 본인이 마음이 갈 텐데 그 남자는 또 얼마나 눈이 높겠냐고 그 남자대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네.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고 맞아, 그 남자가 맞아. 무조건 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 본인이 확고한 이상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상형에 맞는 사람 또 얼마나 또 이상형이 걔는 또 높을 거야. 걔 나름대로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또 눈이 높겠죠. 그 악순환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짝대기가 서로 어긋나는 매칭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모태솔로님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빨리. 예, 그러니까요. 이거 답은 되게 뻔한 것 같아요. 반신반의. 대충 아닌가 싶으면 한번 시작해도 괜찮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연애를 시작해볼 수 있는 방법을 그냥 하나 좀 제 나름대로 의견을 네네. 드리자면은 내가 좋아야 하는 상대도 물론 좋긴 좋은데요.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죠. 너무 좋지. 진짜 편하거든요. 나를 좋아해주는 상대. 왜냐면 내가 너무 좋아서 만나는 상대는 내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힘들어요. 힘든 연애를 하게 돼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쵸. 그 사람을. 작은 거 하나하나에도 막 눈치 봐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내가 없어져요. 응. 나같지가 않아. 내가 그 사람한테 막 나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면 내가 그냥 나 있는 그대로 해도 그치. 아니 연애 받아주니까. 갑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뭐 굳이 네. 나를 억지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치. 심신이 편해요. 심산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걱정할 게 없고 되게 편안한 연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너무 쳐내지 말고 한번 진짜 오픈 마인드 해보시는 게 어때요? 모태솔로님, 숙소는 TV 지수님 너튜브 채널 봤다 그랬죠. 이런 분이세요? 아니죠. 지금 엄청나게 따뜻하고 어디가 되게 충격받았어요. 저 이런 분위기를 상상하고 오진 않았는데. 왜냐면 면전에서 너무 얘기할 수가 없어. 아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너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쑥대자고 왜 저래? 저 뭐 라디오 방송이라고 너무 사람 착한 척하는 거 아니야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수 있어요. 근데 다 너무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모태솔로님? 그쵸. 맞는 말이긴 한데. 네, 한 대는 또 뭐예요? 일단 첫 번째 그 사람한테 제가 미안해져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없으면. 네, 없으면 미안해져요. 아니 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왜 또 원론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미안해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쏟는 노력에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연락이 오면 답장을 해줘야 되고. 답장해주기 싫은 정도예요? 그러니까 답장을 해주기 싫다는 아니지만 그게 저한테 일이 되는 느낌이어서 막 의무적으로 하는 게 네. 되는 거구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야 이거 지금 어제 뵀던 아리아나 동그라데님이 생각이 나네요. 큰일 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약간 아니 그러면 안 될 건 없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도 되죠. 저한테는 그런 됩니다. 느낌이어서
만약에 커플이 된다고 하면 크리스마스에 네.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가는데 뭐 청계천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명동이라든지 이런 약간 캐롤도 들리고 사람 트리도 많은데? 들리. 네 맞아요. 사람 많은데. 그런 데를 좋아해서 그냥 그런 데 잘 돌아다니는 것도 네. 그렇군요. 그럼 기본적으로 커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되면 좋죠? 아무래도 제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놀러 가면 좋잖아요. 재밌고 이런 거 생각하면 그쵸. 지승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그 사람이 너무 그냥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쳐질 정도가 아니면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매력이 보일 수도 있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어제 방송에서 지승님 그 말씀도 해주셨어요. 본인도 그러신 적 있어요? 지승님 보면 되게 미녀잖아요.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되게 까다롭게 고를 것 같았는데 본인도 그런 적이 있다고. 예, 처음 봤을 때 생긴 게 전혀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한 2번 정도 만나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들어서 커플로 이어진 적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애를 많이 하거나 잘하는 게 꼭 부러운 건 아닌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연애를 잘하는 사람도 그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가지고 우등생, 열등생 물론 성적 가지고 열등, 우등 나누는 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긴 합니다만 잘하는 사람의 플레이를 보면 이거 운동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잘하는 사람 플레이를 보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은 건 따라해볼 필요 있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승님을 좀 따라해야 돼요. 우린이라고 하셨네요. 저도 솔로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네. 모태솔로님은 혹시 연애가 무서우신 겁니까? 무섭진 않은데 네. 절박하진 않아요. 오. 어제 아리아나 그란데님과 네.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공통점이 약간 있긴 하네요.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딱히 두려워함이나 네.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아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 혹시 모태솔로님은 이상형이 지금 약간 구체화돼 있죠?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정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모태솔로님의 이상형은? 일단 책임감이 책임감.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외적인 거에서. 아니요. 외적인 건 없으세요? 네, 외적인 건 전혀 없어요. 역시 추상적이군요. 이러면 어려워요. 솔로들은 진짜 어려워요. 그렇구나. 되게 추상적이다. 어제 아리아나 그란데님도 되게 애매했잖아요. 느낌이 잘 통하는. 그렇죠. 말이 잘 듣기. 그렇게 추상적인 거.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추상적이진 않거든요. 저는 일단 키가 작았으면 좋겠어요. 저 외적인 거 하나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마른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돌 덕질을 안 하나? 그럼 아이돌을 보면 아무 감흥이? 그냥 잘생겼다. 끝. 잠깐 아이돌 중에도 슈퍼주니어 신동이 있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잘생겼어요 신동 되게. 외적인 부분만 보고 100% 끌린다는 아니니까. 솔로일수록 이런 분들일수록 이상형에 대한 구체상이 별로 없군요. 네, 그런 분들이 연애하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죠? 저는 확고한 이상형이 있는데 키는 작아야 된다. 160언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으세요? 그것만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슷하죠. 뭐 똑같죠. 뭐 이렇게 취향이 좀 나랑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제가 취향이 대중적은 아니라서 예, 덕후들이 다 그렇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원인을 스스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비님.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모태솔로님은 본인이 먼저 대시나 고백 시그널을 보낸 경우가 이제까지 좋아했다라고 생각드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여고 때 선생님 좋아요를 제외하면 한두 명? 진짜로? 네. 진짜 적으시다. 그러니까. 네. 없어요. 오... 이 정막. 네. 아니 본인만의 허들이 높으신 거예요. 그 허들을 넘는 남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본인 허들이 높다는 건 동의하십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있어요.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 본인만의 기준을 딱 이렇게 퍼즐 맞춰지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남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죠. 어렵게 방송 출연 결심하셨으니까 본인 기준도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일단 외적인 건 그냥 마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적으로 안정이 좀 되어 있는 사람? 멘탈이 튼튼한? 튼튼까지 바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높고 낮음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다 보니까 그 폭이 좀 저보단 작았으면 하는? 감정 기복이 없는 그냥 잔잔한 네. 약간 그런 묵직하고 잔잔하고 네, 그런 맞아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죠? 저보다는 좀 이렇게 폭이 좁았으면 좋겠고. 본인의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까? 저 진짜 심해요.
약간 그런 거 좀 필요하죠. 품어줄 수 있는 남자를 원하시는구나. 약간 나를 네, 좀 약간 컨트롤하고 품어줄 수 있는. 하고 저는 내향적인 분보다 외향적인 분을 더 선호해요. 그러세요? 좀 밝고 네. 활동적이고 이런 네, 남자. 맞아요. 그렇군요. 약간 그 정도. 남자다운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체격 너무 마르지 않게 다부진 체격에 좀 활동적이면서 좀 나를 이렇게 쫙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아우라를 가진 네, 그런 맞 남성분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왜 마동석이 생각나죠?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난해하네요. 어제에 이어서 하기야 뭐 그 어제 아레나 동그란데님이나 오늘 모태솔로님이나 여기서 여러분이 왜 솔로인지를 진단하고 솔루션을 명확히 드린다는 그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오늘의 목적은 그래서 좋았어요. 메리 그래서 너무 솔로 좋았어요.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솔로는 뭐 어때요? 맞아요. 혼자 살아. 맞아요. 커플 따위 네. 무슨 필요야? 전국 아이고, 솔로들이 단결하라. 단결할 필요까지? 그렇지, 단결할 필요는 없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솔로의 원인, 모태솔로의 원인 같은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금쯤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솔로를 극복하자는 뜻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좋은 과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연애 일단 절박하지 않은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너무 역시 전문가님의 판단이 지수님의 판단이 다 맞네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존경합니다. 리스펙. 연애가 목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는 거지 연애가 목적이 되진 않는 거죠. 아 어렵다. 어렵다. 이 20대 이게 과연 이 정도의 대사가 20대 초중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저는 20대 초중반 때 진짜 신나게 연애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저는 지금도 별 생각이 없어요. 하나는 확실하죠. 우리 모태솔로님이 생각보다 심지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거. 맞아요. 예, 그런 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성숙하신 것 같아요. 예, 본인은 그걸 감정 기복이 많다고 표현하셨지만 심지가 깊은 사람일수록 감정의 진폭도 크겠죠. 당연한 것 같아요. 약간 부럽기도 하고. 혹시 모태솔로님, 네. 지금 같이 솔로를 겪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솔로들에게 덕담을 해주신다면 덕담이랄 게 있을까요? 약간 해주고 싶은 말.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뭐 연애를 안 해요. 해본 적 없어요. 관심 있는 사람도 딱히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네.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가 왜? 라는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지. 네가 뭐가 못나서 라고 하는 그쵸. 게 일반적인 반응이겠죠. 너가 뭐가 못나서? 라고 하시는데 그 말 자체가 그럼 솔로들은 뭐가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전수를 생각할 때 제가 좀 하자가 많은 것 같긴 해요. 사람은 뭐 누구나 다 결핍이 있고 하자가 있는 건데 오. 그게 이제 솔로들한테만 유난히 좀 더 돋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솔로이신 분들보다는 그냥 그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굳이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오늘 정말 멋진 말 해주셨는데요. 그러게요. 솔로가 결핍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수. 박수. 오히려 제가 위안을 받고 근데 전세 생각할 때 좀 하자가 많긴 한데요. 근데 하자가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화 감독님이신 것 같은데 결핍과 결핍이 만나면 절대 헤어지지 않는데요. 서로가 그걸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너무 알 것 같으면서도 뭐랄까요. 굳이 꼭 만나야만 그게 꼭 충족이 되어야만 그렇죠. 결핍은 결핍대로 놔둬도 그걸 그냥 맞아요. 온전히 이해하고 그냥 이게 나구나 인정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꼭 그렇게 봐야 하나라는 생각? 그냥 잘 지내세요 여러분. 야, 이게 어제 오늘 계속 철학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반신반의에 있어서 오늘은 결핍은 결핍대로 냅둬라 라는 것까지. 이거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결심해 주시고 출연해 주신 모태솔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솔로든 솔로가 아니든 앞으로 솔로가 아니실 수도 있으니까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숙님도 우리 모태솔로님께 굉장히 오늘은 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라고 저도 좀 반성 아닌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성이요? 반성. 왜냐면 저는 갑자기? 항상 네. 이렇게 모태솔로이시거나 네. 연애를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연애를 하지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했었지. 네. 그거 자체만으로도
결핍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구나라고 저 또한 번 이렇게 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흔히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 뭐 다자녀의 화목한 부부라고 해서 그 가족이 결핍이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형태로도 결핍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반드시 솔로 혼자 사는 1인 가정 솔로라고 해서 결핍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도 되게 오만이겠죠. 착각일 거고요. 그러니까 결핍은 결핍대로 냅둬라. 아주 멋진 말입니다. 저희는 잠시 의비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지순이 어제도 오늘도 게스트 하나같이 충격적이죠.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보통 이제 연애를 잘 안 하시는,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연애에 대한 일단은 필요성을 본인 스스로 자체가 잘 못 느끼신다. 플러스 본인이 좋아하는 이성상이어야만 연애가 시작이 되는데 아하. 그 이성상이 차라리 기준이 높다가 아니라 애매하다, 난해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기준에 맞는 이성상을 찾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어렵다. 본인도 좀 난해할 것 같아요. 본인도 본인이 원하는 이성을 찾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연애를 음식에 비교하는 건 그렇지만 뭐 연애를 스테이크라 그러면 누군가는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스테이크를 먹으라고 옆에서 먹어야지 크리스마스 때 스테이크지 스테이크 왜 안 먹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보쌈이 좋은걸요? 저는 치킨이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치즈가 좋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게 저도 그 충격적이면서 마음의 위안도 없고 복잡한 이틀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숙소런 TV 지숙님이 너의 튜브 채널에 실제 올라온 시청자 사연 중 어제와 계속해서 사연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사연들이 하나같이 어지러질합니다. 아, 저는 근데 이런 사연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 고민들을 보다 보면 저는 많이 안 봤지만 일정 패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 사람들이 연애할 때 느끼는 고민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비슷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찾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결국엔 다 비슷해요. 연애하는 방식이나 이 연애하는 패턴이 비슷하더라고요. 첫 번째 사연부터 가보겠습니다. 33살의 여자 사람입니다. 남자친구와 5년째 연애 중인데 남자친구가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기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 문제로 연애 기간 동안 많이 다투기도 했는데 항상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들이 반복되죠. 저는 지금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부분이 걸립니다. 결혼해도 같은 문제로 다투게 되지 않을까 걱정 너무 되고요. 헤어지자고 생각을 하니 결혼 정년기를 너무 놓쳐버리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33살 여자분이시고요. 이 정도 문제는 감수해야 하는 게 맞을지 판단이 잘 안 서네요. 고민입니다. 난감하네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그 남자친구분이 술 먹으면 필름이 끊기는 그 일을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는 정도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건 난 도저히 나는 이거 못 고치면 나 고치는 건 없다는 전제하에 난 이 부분이 계속 부딪히면 나는 안 돼 라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 바뀌지 않거든요. 고쳐지지는 않아요. 계속 같은 문제가 일어날 건데 그거를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의 것인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이제 블랙아웃 되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산에 무의식이 되니까 무의식 중에 뭐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사건 사고가 술로 시작하는 건데 맞아요. 어쩌다가 블랙아웃이 될 수 있겠죠. 상시적으로 벌어진다면 아이고 이게 의존증, 알코올 의존증도 의심해봐야 될 것이며 근데 하지만 이거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 저라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술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은 또 술 먹다 보면 뭐 가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도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술을 안 좋아하고 잘 안 먹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딪혔다면 저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건 너무 큰 문제라서 술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저는 제가 용납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서 저같이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남자친구와는 결혼은 물론 당연하고 연애도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면은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죠. 참 이거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네요. 근데 이분은 되게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지금 네, 이거 진짜 33살, 고민되실 것 같아요. 33살인데 결혼까지도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헤어지면 또 결혼 종료기를 너무 놓쳐버리게 될까도 걱정이고 또 이렇게 괜찮은 술을 빼면 더 괜찮으신 남자분 네. 같은데 언제 만날지 모르는 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개선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이제 품고 있는 건데 현재로서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고민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음. 어렵다. 어려운 문제. 사랑은 하지만 좋아는 하지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것만 아니면 이런 네. 거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지수님 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신반의로 접근해 보면 안 될까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미 5년이나 만났고 5년 동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그걸로 다툰다라는 거는 아니,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생겨날 나쁜 일은 반드시 생겨요. 근데 굳이 확률을 높일 필요가 없죠. 네. 친구야 결심하자. 아이고 이번 크리스마스는 혼자 지내겠네. 방송 듣고 있으면 같이 힘내자 친구야. 다음 사연 가볼게요. 또 여자 사람이고요. 안녕하세요. 올해 31살입니다. 요새 이렇게 나이를 말하는 게 요새 만 나이로 완전히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끔 헷갈려요. 이게 생일이 지난 만 맞아, 나이일까 맞아. 아니면 예전 트레디셔널한 코리안 에이지일까. 아무튼 그렇다면 이분은 20대인 거고 아니면 30대는 얘기인데 아무튼 안녕하세요. 올해 31살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학자금 갚아 이것저것 하느라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이 안 되는데요. 요즘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결혼하기 어렵다고 해서 걱정이 큽니다. 최소 5천에서 6천 이상은 모아야 결혼을 할 엄두가 날 것 같은데 여자는 결혼할 때 얼마 정도 있으면 괜찮은 걸까요? 와 이건 완전히 지숙님 본업이네요. 흥미진진. 근데 저는 뭐 돈이 얼마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네. 500만 원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결혼이고 5억이 있어도 못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꼭 돈이 얼마가 있어야지 결혼을 한다. 이게 아니라고 와 저는 이건 생각을 해요. 진짜 지금 10년차 웨딩 플래너로 활동을 하시는 진짜 웨딩 플래너 드리는 조언이죠. 네.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결혼 준비가 뭐 진짜 내가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껴서 하자고 하면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뭐 꼭 5천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1,000만 원 미만으로도 얼마든지 500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하려고 500이면 하면 예식장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예식장은 어디서? 어차피 후불제라서 나중에 축의금 들어온 걸로 내면 돼요. 아 진짜 후불제입니까? 후불제예요. 제가 안 해봐서 몰랐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축의금 들어온 걸로 내면 돼요. 보통 축의금으로 내고 남아요. 아 일단 초기자분이 500만 있으면 예식장도 가능은 하다. 그럼요. 축의금을 생각하면 그럼요. 그렇군요. 총액으로 쳤을 때 그래도 2,000에서 2,500 정도는 들어와요. 남자 쪽 신랑 쪽 신부 쪽 합쳐서 네, 합쳐서? 양쪽 합쳐서. 그렇군요. 그러면 그걸 미니멈으로 잡아도 그러니까 내 돈이 500만 가지고 들어도 대충 1,500은 들어올 거니까 2천만 원 정도까지 결혼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뭐 이제 집, 신혼집 그렇죠. 때문에 이제 뭐 고민들을 이제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이 사는 것처럼 다 갖춰놓고 살고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결혼 못하죠. 아니 남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 그냥 무슨 뭐 소리야. 그냥 뭐 남들이 없으면 어떻게 없는 살아. 대로 뭐 어떻게 원룸이라도 일단은 살다가 같이 모아서 좀 넓혀서 가자. 이런 마인드로 결혼을 접근을 하시면 뭐 5천 없어도 되죠. 5천은 뭐가 필요해요. 그 정도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얼마가 있어야지 결혼을 한다가 아니라 그냥 결혼할 마음이 있고 서로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그냥 열심히 모아가지고 살자라는 그 코드만 맞으면 1,000만 원이 있어도 2천만 원 이분 2천이 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모은 돈이 이 정도면은 오히려 넉넉한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인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그렇죠. 이 돈이면 충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주위를 봐서 그렇잖아요. 비교를 해서 그렇죠. 그놈의 인별그램이 문제야 진짜. 비교해서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렇게 안 되면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인가? 난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그게 문제잖아요. 누가 봐도 아주 지극히 어엿한 중산층인데 다들 자기 서민이라 그러고 저기 심지어 그러니까요. 중상층이야. 근데 자기는 그냥 뭐 중산층 그냥 끄트머리지 우리 이래. 그러니까 항상 눈들이 더 높은 데가 있으니까. 맞아요. 항상 더 높은 곳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나이가 갖고 있는 게 이제 터없이 부족해 보이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5천만 원, 6천만 원이 있어. 네.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5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 돈을 모아놓은 내 상태에 만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사람도 있어야 그쵸.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하나씩 붙는단 말이죠.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뭐 집 있고 다 있으면 뭐해. 사람이 없을 사람이 수 있고 없으면 그 사람이랑 뭐 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장벽들이랑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돈을 얼마를 모아야 된다라기보다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된다. 라는 그렇군요. 주의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어렵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숙소는 TV 지수님은 언제 하실 겁니까? 저요? 네. 저는 네. 돈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도 있고 사람도 있고 돈도 있는데 다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결혼에 대해 그렇게 막 절실하지 않은 것도 같아요. 이것도 저의 뭐 그 아까 우리 모태솔로 부분처럼 결혼에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연애는 저는 연애까지 해야 오케이인데. 한다. 연애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결혼은 뭐 안 해도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개인의 취향이고 판단이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사연 갈게요. 38살 여자 사람입니다. 남자친구 나이는 40살이고 2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와의 사주가 좋지 않다고 반대를 심하게 하세요. 아니 이게 그 여자분도 38살인데 이게 지금 남자친구 사주한테도 부모님 반대가 심각할 정도면 물려받을 게 많으신가? 지원받을 게? 사연 계속 갈게요. 물론 저는 개의치 않아서 요즘 그런 거 누가 믿냐고 부모님과 싸우고 있는데 부모님은 사주가 너무 안 맞아서 안 된다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집을 나와요. 아니 이러다가 딸내미 지금 이거 그냥 노처녀로 그냥 늙어 죽겠어요. 이러다가 아니, 부모님께 받지 마. 그러니까 이런 데 대부분 그럴 거야. 부모님께 받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신 거겠죠. 예, 그러니까 다 보는 거지 뭐. 경제적인 지원이랑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받아야 되니까. 예, 네. 아이쿠. 근데 38살인데 부모 도움 없이 결혼을 못 한다라는 것도 문제예요. 진짜 그러네요. 38살.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38살에 부모 도움 없이 결혼을 못 한다? 내 의지대로? 그것도 문제죠. 28살이어도 문제일 판에 38, 내일 모레 40인데 부모님이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다고 해서 결혼을 못 한다? 그것도 이 여자분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유, 이거 어떡합니까, 이분? 이러다가 뭐 사주 타령하다가 이거 뭐 38이 아니라 48 되실 수도 있어요. 아니 48들 결혼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결혼 얘기도 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사주가 안 좋다. 근데 부모님도 사주 핑계를 대는 거 보면은 남자의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수도 있지. 사주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집을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그리고 38이면 그냥 집 나와서 결혼 준비하면서 그냥 그 집으로 결혼 준비로 살면 되지. 살면 되죠 뭐. 남자도 나이가 40인데. 그냥 좀 집이 좀 좁아지는 것뿐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평소에 쓰던 가전제품보다 양이 좀 적어지는 것뿐이고 차가 좀 작아져요. 어때요? 안 돼요? 이제 부모님께 휘둘릴 나이는 아니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도 되게 흔한 것 같아요. 저희 지난번 여름 때도 이런 새 몇 개 있었잖아요. 집에서 반대한다고 아니 너희가 결혼을 하는데 왜 약간 그러니까 결혼할 때 되면 다들 이렇게 효자 효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만?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엄마 말 잘 들었어? 그치. 그렇게 엄마 말 잘 들었으면 뭐 다 명문대 갔지 뭐. 그러네요. 오늘은 언제 뼈 때리시나 했더니 어김없이. 다음 사연 가볼게요. 남자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데이트 비용이 거의 9대1 수준으로 제가 더 많이 내는 수준입니다. 이걸 계산하고 있었어?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가 더 지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어떻게 얘기를 꺼내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네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답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담백하게. 그냥 돌려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떻게 할 수 내가, 없어. 그렇다고 뭐 일부러 막 계산 안 내는 척, 돈 안 내는 척 할 수도 없고 밥 먹었는데 막 신발끈 그러니까. 묻는 척 할 수는 없으니까 눈치 게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오히려 그게 더 빈정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면 뭐 데이트 통장을 하자든지 아니면 뭐 좀 같이 부담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솔직하게 오픈을 했을 때 만약에 그 여자분이 그걸 수용하고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되게 좀 기분 나빠하거나 그런다면 헤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응. 그렇지. 결론은 헤어져.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 해결이 문제에 안 돼요. 대해서 혼자 막 지쳐가지고 막 나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요. 한번 얘기를 터놓고 얘기를 해보고 그게 이제 여자친구도 아 그랬어 나 이러면서 개선이 되면 뭐 계속 만나시면 너무 좋고. 살면 살수록 누구에게 싫은 얘기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음. 근데 그걸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져요. 그거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갈 때 누가 무례한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선생님 이어폰 없으신가요? 소리가 너무 큰데요. 그런 걸 되게 편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세요. 그냥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데이트는 너무 즐거운데 비용이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을까? 그 정도만 얘기해도 그다음 얘기 물꼬가 풀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친구야 이거 얘기 안 하면 너 오늘 솔로 됐다. 다음 가볼게요. 29살 여자 사람이고요. 얼마 전에 소개팅했고 두 번째 만남까지 가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만큼 재미있게 보냈습니다. 슬프게도 이성적 매력을 못 느꼈습니다. 그분이 모태솔로였다고 얘기하시고 제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하고 배우적감으로 놓치기 싫은데 계속 만나보면 이성적 매력이 느껴질까요? 저는 제 네. 방송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중에 모태솔로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진짜요? 꽤 많이 계세요. 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여자를 이성을 만났을 때 이성 앞에서 모태솔로라고 제발 고백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불필요한 진실이라고. 굳이 뭐 감출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쵸. 그걸 밝힐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왜냐면 일단 그거가 되게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일단 심어줘요. 모태솔로다라는 게 특히 남자가 모태솔로다라고 하면은 아니 뭐 여자가 모태솔로도 똑같이 좀 똑같아요. 약간 똑같은데 겁나긴 해. 네, 조금 뭐지 약간 막 무서워. 뜨악하는 거 있잖아요. 나이가 이게 뭐 어린 나이가 아니라 막 서른이야. 좀 무섭죠.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건 이 사람의 사상이 특이한가 아니면 성격이 뭔가 조금 뭐고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평균치 외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건 너무 마이너스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성 앞에서 모태솔로였다는 고해성사 하듯이 고백하지 말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게 되게 싫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런 걸 얘기하면 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솔직하게 나의 이 어색함의 이유를 그치.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니에요. 아마 눈도 제대로 못 맞췄을 거야. 눈도 안 보고 그냥 딱 잡아보고 근데 그게 자기 생각 너무 이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고백할까? 나 모태솔로라서요. 제가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라고 하는 건데 어쨌건 그런 건 대부분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불필요한 진실이다. 그리고 이분도 지금 나머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모든 게 완벽하대 심지어 배우적감으로 뭐 아직 직업이나 이런 게 좋으신가 보다. 아직 고백도 안 했는데 벌써 결혼까지 하고 싶어. 뭐 직업이나 외모나 이런 건 뭐 나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승님이 어제 얘기해 주셨던 반반. 반신만이 저는 이거 무조건 만나봐야죠. 그럼 이런 잡아야지. 남자 놓치면 안 되죠. 절대. 잡아야지. 그러면 잡아요. 놓치면 이거 절대 손해. 이런 게 저평가 우량주여서 절대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더구나 모태솔로 여자라 이제 당신만을 이런 봅니다. 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당신만을 보게 돼요. 그럼요. 이 내가 또 길들이면 돼요. 그렇지. 이제 너만 볼 거야. 하얀 도화지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걸 왜 하면 고민을 돼요. 하니? 이걸 왜 고민을 하니? 고민을 땡큐죠, 땡큐.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지. 그럼요. 나쁜 남자한테 호되게 당해보셔야 돼.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눈물 쏙 빼봐야 그때 그 남자 내가 놓치는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역시 시원한 답변 멋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이번에도 여자 사람이고요. 남자친구의 전 연애가 장기 연애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발적인 주제죠. 장기 연애가 기간이 문제일 텐데 이분의 경우는 9년 연애하고 장기 연애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진국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은 전 여친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을 것도 같고 나와는 차원이 다른 감정적 교류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사람 미치게 하죠.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고민이다. 이거 어렵네요. 9년 연애면 진짜 생활을 같이 한다는 그쵸. 건데 거의 한 세대를 같이 보낸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굳이 네, 동거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면 진짜 거의 가족이지. 저 서로 모르는 거 없어. 그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아니냐고요. 9년 만나면. 야, 애매하네요. 이때 지숙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남친이 네. 장기 연애했대 10년 동안. 그 저는요 성격상 그 남자친구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물론 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건 아니지만 그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성격상. 지난 뭐 어떻게 그걸 지나간 거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한 대를 돌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일어난 이미 그런 일은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 지숙님이 장부시기도 하시고. 근데 현재 이 남자의 모습이 중요하지 이 남자가 과거에 어떤 연애를 오. 했었는지는 별로 저는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도 되게 멋진 말 하셨어요. 음. 너 과거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었으니. 응, 그냥 그 나의 지나간 사랑은 일이야. 응, 그치. 지나간 일이에요. 지금부터니까. 음. 오, 근데 또 만약에 없어. 나랑 만나면서 전 여자친구를 그리워한다거나 뭐 이러면 당연히 그건 못 만나는 건데 그치. 그냥 지금은 완전히 끝났고 그냥 그런 과거가 있을 뿐이고 지금은 완전히 정리된 그냥 옛 추억일 뿐이다라고 하면 전 상관없어요. 일종의 군대 갔다 온 거군요. 그쵸? 뭐 그럴 수 있다. 뭐 군대 갔다 왔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또 어떻게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한 명이랑 진득하게 9년 만난 게 낫지 막 1년에 10명씩 만났어 다른 여자를. 그거보다는 낫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했다면 그치. 그게 더 싫을 것 같아요. 좀 그쵸. 여러 가지 그게 더 싫을 이상한 것 같아. 생각이 들죠. 이상한 생각이 들죠. 뭐지? 약간 막 그쵸. 그런 근데 보통 그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면 사기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편력이 너무 심하거나 약간, 바람둥이거나 예, 뭐. 그 바람둥이가 아니라 실제로 약간 범죄를 의심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 다음 사연이요. 33살 남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서 연애를 해오다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저를 정말 좋아해주는 여자를 만나보고 있어요. 결혼을 생각하면서 외모보다는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마음은 너무 편하고 안정적인데 대화할 때 설레고 막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설렘은 언젠가 사라지는 거라 믿고 이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마음이 가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내가 마음이 가냐. 본인 성향마다 이게 연애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분은 본인이 좋아해야 끌리는 스타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자기가 좋아야지 되지. 자기가 관심이 없는데 여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동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못 본 것 근데 같거든요. 그건 뭐 남자나 여자나 비슷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근데 여자는 본인이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마음이 그렇군요. 없었어도 네. 나를 또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눈이 가게 되고 또 연애로 발전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이 덜어 있는데 남자들 중에서는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이게 막 가슴 뜨거운 설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설렘이 있어야 그게 연애 유지를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제가 메리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네. 솔로들 입장에서는 배부른 투정이다.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 어디 설렘까지 따지고 그러니까 있어. 어디서 그러니까 행복한 줄 알아. 행복의 교훈 투정이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예, 그 행복한 일입니다. 행복하신 줄 아세요? 외모가 본인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까 외모보다는 가치관이 맞는 뭐 사람을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모가 본인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약간 뭐 얼굴에 좀 많이 뭐 소위 얼빠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외모가 본인 기준에 미달이 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만을 보는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취향이 좀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딴 게 안 보여. 아니 하다못해 저기 손을 보시든가 마음은 보기 힘들면 손글씨라도 봐. 그 패션 센스라도 보든가 인테리어 감각을 보든가 아무튼 뭔가 봐봐요. 있을 거야. 그걸 보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지금 메리솔로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이런 배부른 생각까지. 오늘도 이렇게 쑥스러운 TV 지숙님과 함께 메리솔로 크리스마스를 지내봤습니다. 확실하게 건진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의 반신반의와 네 그거는 정말 저도 이렇게 마음속에 딱 남았고 그리고 모태솔로님이 오늘 주시고 간 결핍 결핍은 결핍대로 냅두자. 야 최고의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멋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내가 저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나?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하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만나보십시오. 만나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심각한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그 결핍은 결핍대로 냅두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해지네요. 만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런 말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야, 쑥스러운 TV 지숙님과 함께한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홀로 성탄절을 보내도 내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쵸? 뭐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OBS 라디오 적당 듣고를 듣고 계시고요. 쑥스러운 TV 지숙님은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은 그냥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추세라면 저희 매년 크리스마스 때는 고정으로 모시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전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약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소년 특집입니다.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잠깐 멈췄었던 바로 문제의 그분이죠. 라모요정 정유정 작가님과 함께 못다한 산티아고 순례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의 주제도 저희 좀 특별해요, 지숙님. 뭐예요? 2023년과 잘 이별하는 법. 네, 다음 주가 30일, 31일이라서요. 네. 그래서 2023년과 잘 이별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적당히 좋아하며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